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코치입니다. 맘맘TV 화코칭 4탄 화내는 엄마의 4가지 유형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화내는 것에도 좀 이렇게 유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 주변의 분들 중에서 저희 친정 어머니 같은 경우는 화가 나실 때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구시렁구시렁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근데 효과는 별로 없는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화를 내시고요. 저희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는 화가 나시면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표현을 안 하시고 꾹 다물고 계시다가 저녁 때가 되면 조용히 집을 나가셔서 술을 드시죠. 그래서 술 기운을 빌어서 좀 이렇게 화를 확 내는 그런 유형이시고요. 저희 시아버지 같은 경우도 역시 말을 별로 안 하시는데 속으로 끙끙 앓으시면서 조용히 천천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유형이세요.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화가 나시면 확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굉장히 큰 목소리로 굉장히 당당하게 화를 확 내시고 대신에 뒤끝은 전혀 없는 속에 담아두지 않고 확 내시는 이런 유형이세요. 이런 유형들을 일본의 철학자 오가와 히토시가 이제는 제대로 화내고 싶다라는 책에서 4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먼저 2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감정을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보면 감정 표현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유형이 있겠고요. 감정 표현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못하는 유형이 있겠고요. 감정 표현을 안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유형이 있겠고 감정 표현을 안 하면서 문제 해결도 못하는 유형이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표를 좀 보시면 이렇게 4분면으로 나뉘는데 먼저 감정 표현을 안 하면서 문제 해결도 못하는 유형. 이 유형은 이제 자폭형이라고 이 철학자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속으로 끙끙 앓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유형인 거죠. 속으로만 화를 내기 때문에 이 유형은 밖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를 몰라요. 일명 포커페이스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포커페이스가 꼭 좋은 것만 아니죠. 왜냐하면 속으로 계속 화는 있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주변에서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가 쌓여서 어떻게 되느냐? 본인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죠. 그래서 괜히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리고 관계도 별로 좋아지지가 않고 왜냐하면 본인은 화나는데 주변에서는 별로 변하지가 않으니까 서운하고 이런 게 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경우로 가면 테러를 저지른다거나 연쇄살인 혹은 무차별 살인 이런 걸 저지른다거나 하는 쪽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죠. 그런 범죄자들은 대부분 다 조용하고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유형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게 자폭형이고요. 2번째 유형이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유형, 근면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화가 난 걸 그러니까 주변에서 모르겠죠. 그런데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도 문제 해결은 어떻게든 좀 해내는 유형이죠. 근데 주변에서 화가 났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협조나 이해나 동참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긴 하지만 속도가 좀 오래 걸리고 좀 본인도 그래서 좀 그 과정에서 약간 힘들 수가 있죠. 아까 저희 시아버님의 예를 들었는데 저희 시아버님 딱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유형이겠죠. 3번째가 감정 표현을 하지만 문제 해결을 못하는 유형. 나팔형이라고 이제 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되게 시끄러워요. 막 말이 많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는 유형이죠. 잔소리 많은 엄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4번째가 실무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감정 표현도 하면서 문제 해결도 하는 유형. 감정 표현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뭔가 화가 났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요청할 때 잘 참여해 줄 수가 있죠. 이 철학자는 당연히 이 문제 해결을 또 해내는 이 실무형을 가장 좋은 유형으로 보았는데요.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면 앞으로 무엇을 할지가 이제 보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자폭형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감정 표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감정 이면에 자신의 욕구를 좀 알아차려서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도 좀 능동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폭형의 경우에는 자신도 힘들고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살리고 관계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정 표현과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노력 이 2가지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면형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해낸 능력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 내서 나 지금 불편해, 나 지금 화났어,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로 뱉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지금 기분 상태를 알고 좀 배려해주고 같이 동참하고 협조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는 거죠. 그럴 때 본인도 훨씬 많이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관계도 좀 더 개선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형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좀 그건 멈추고 내가 지금 뭐가 불편한 거지? 그걸 좀 자기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라고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앞으로 좀 더 노력이 필요한데요. 정리를 하면 감정 표현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려면 먼저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차례 직접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문제 해결 능력은 오늘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부모 역할 훈련의 토마스 고든이 문제 해결의 5단계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문제를 정의하기입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정의를 내리는 거죠. 두 번째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걸 수집하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가능한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되도록이면 많이 써보거나 혹은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찾아보거나 그리고 세 번째가 해결책을 각각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해결책들이 실행 가능한지 그리고 효과적인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실제 이것을 수행해 보기입니다. 이렇게 5단계를 거치고 나면 수행을 해보고 나서 결과가 나오겠죠. 문제가 해결됐으면 오케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다른 해결책들을 좀 더 찾아보고 그 해결책에서 평가하고 또 좋은 해결책을 찾아서 수행해 보기. 이렇게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좀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사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3층 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장 가운데 있는 뇌가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생명뇌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생명과 관련된 기능들을 관할하죠. 예를 들면 호흡이라든지 생식이라든지 소화 이런 거 우리가 느끼고 생각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 뇌가 그냥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지요. 두 번째 뇌가 포유류의 뇌라고 불리는 감정뇌입니다. 여기서는 기쁨, 슬픔, 사랑, 두려움, 분노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 세 번째가 영장류의 뇌라고 하는 생각뇌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예측하고 분석하고 이런 이제 고차원적인 그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죠.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이 감정뇌가 지금 작동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사고, 생각뇌가 관여할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단계는 감정뇌가 좀 잦아들었을 때, 진정되었을 때 문제 해결로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화내는 4가지 유형 중에 우리가 바람직하게 앞으로 좀 지향할 유형은 실무형, 즉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하면서도 동시에 문제 해결까지 잘 하는 유형. 그러려면 우리에게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감정 표현 능력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보여주고 있는 유형이 무엇인지 알고 그 유형별로 앞으로 좀 감정 표현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좀 키워서 화를 잘 내는 엄마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맘맘TV 화코칭 4탄 화내는 엄마의 4가지 유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